지금도 그날이 떠오릅니다. 모멸과 무시로 버틴 세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던 그날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랐겠죠. 하루에도 수십 번 바닥을 닦던 제 손이 언젠가 그들의 더러운 양심까지 닦아내게 될 줄은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복수라는 건 소리치거나 때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꺼내는 용기라는 걸요. 새벽 5시. 매일 내가 제일 먼저 회사 문을 엽니다. 복도불이 아직 꺼져 있어서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어요. 걸레를 짜는 소리만 빈 로비에 울립니다. 나는 청소 노동자예요. 이 건물에서 일한 지 7년이 넘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그냥 청소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총무팀에서 우리 청소인 역을 관리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 팀장과 김 과장, 그 두 사람은 유난히 독했어요. 두 사람이 총무팀으로 발령난 게 4년 전이었죠. 그때부터 모든 게 변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줬거든요. 밝게 인사하면 인사도 받아주고 무거운 쓰레기 들고 가면 힘드시죠? 하며 문이라도 잡아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고 나서는 그런 말은 사라졌어요. 대신 비웃음과 눈치, 감시만 남았죠. 김 과장은 노골적으로 악질이었어요. 아줌마, 이게 닦은 거예요? 유리창에 얼룩이 반이잖아요. 퇴근 전에 끝내세요. 요즘 왜 이렇게 게을러요? 그 말투엔 늘 비웃음이 섞여 있죠. 심지어 직원들이 다 보는 곳에서도 큰 소리로 일부러 연박을 줬어요. 아줌마,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남았어요. 그걸 보고도 그냥 가요.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청소를 해요?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안쓰러움에 못 본 척했죠.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진짜 더 무서운 건 김 과장이 아니라 최 팀장이었어요. 겉으론 언제나 웃었거든요. 이모님 고생 많으시죠? 그렇게 말하며 인사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말 뒤에는 항상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한 번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최 팀장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죠. 입가엔 언제나처럼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이모님들 식사 중이시네요. 아이고, 냄새가 나서 뭐 드시나 했어요. 하하, 혹시 생선 반찬 드셨어요? 우리가 놀라서 서로 얼굴을 봤어요. 아니요. 김치랑 달걀 말이에요. 그는 여전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 직원들 중에 냄새에 민감한 분들이 계셔서요. 혹시 생선이나 김치찌개 같은 건 회사 안에서 조금만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모님들 항상 깔끔하시니까 잘 아시죠?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였어요. 근데 문을 닫고 나가면서 그의 혼잣말이 들렸어요. 하긴 본인들 냄새가 더 심한데 뭐. 순간 손에 쥔 젓가락이 멈췄어요. 그 말이 공기처럼 퍼져서 식은 밥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았죠. 다들 말없이 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휴게실이 아닌 복도 끝 구석에서 밥을 먹었어요. 누가 지나만 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식사 시간이 아니라 신문 받는 시간 같았죠. 다른 날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얼룩이 있어서 우리가 닫고 있었는데 김 과장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던졌죠. 이거 한참 전부터 있던 건데 이제 닦아요? 그 말에 막내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과장님. 그랬더니 김 과장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일 좀 제대로 봐요. 이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감이 떨어진다니까. 그 막내 아주머니. 그날 저녁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퇴근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죠.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둔다고 연락이 왔다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견디지 못한 거라고요. 또 한 번은 새로 들어온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나보다 조금 어렸는데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첫 주부터 김 과장이 매일 트집을 잡았어요. 걸레는 그렇게 짜면 안 된다니까요. 아직도 모서리 쪽이 더럽잖아요. 일을 이렇게 느리면 다른 데서도 못 버티겠네. 그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 눈치를 보며 일했어요. 결국 2주도 못 채우고 나갔어요. 퇴근하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정순 씨,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들 앞에 서면 죄인 같을까?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렇게 몇 달마다 새 얼굴이 왔다가 한두 달 못 버티고 나갔어요. 휴게실 벽에는 청소인원 모집 공지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만큼 사람이 자주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최 팀장은 말했죠. 요즘 늙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 조금만 힘들면 다 나가버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니요.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사람을 못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남았어요.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돈 때문이었죠. 나가면 생계가 막막했거든요. 월세, 약값, 전기값, 가스비 돈 나갈 것들 투성이었고 아들, 딸들은 있었지만 멀리서 힘들게 살고 있었기에 손을 벌릴 수가 없었죠. 자식들에게 해준 것도 없지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오늘 하루만, 딱 오늘까지만 더 버티자.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그 하루가 1년이 되고 그 1년이 어느덧 내 해가 됐어요. 그렇게 버티며 닦아온 바닥은 내가 밟아온 세월 같았어요. 닦아도 때가 다시 묻고 또 닦으면 또 묻는 끝이 없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벌을 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걸레를 쥔 손을 놓지 않았어요. 며칠 뒤였어요. 복도 청소 중에 김 과장이 또 불렀어요. 아줌마, 이거 청소한 게 맞아요? 여전히 냄새가 나잖아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죠. 어제도 닦았어요. 과장님, 그때 옆에 있던 최 팀장이 뒤돌아서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이 들어서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도 모르는 거지. 그 말은 들릴 듯 말 듯 했지만 확실히 내 귀에는 박혔어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심장 소리만 들리더군요.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루는 내가 커피 찌꺼기 버리다 미끄러졌어요. 하루는 비닐이 터지면서 커피물이 온 바닥에 쏟아졌죠. 그 순간 김 과장이 소리쳤어요. 아줌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늙은 사람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오가며 나를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어요. 무릎이 젖은 채로 나는 말없이 커피 찌꺼기를 손으로 긁어 모았어요. 손으로 치우는 건 빠르시네. 그건 익숙하시죠? 김 과장이 던진 그 한마디는 걸레보다 더 더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회사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복도 지나던 직원이 이모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춥죠? 따뜻한 커피 한잔 하세요. 하며 미소 지어줬어요. 어느 날은 젊은 여직원이 자판기 커피 2잔을 사와서는 이모님, 이거 제일 진한 거예요. 저도 이 맛 좋아해요. 하며 건네줬어요. 그날 괜히 눈물이 났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 몇몇 따뜻한 사람들이 그 긴 시간을 견디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최 팀장이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이모님들 오늘 거래처에서 빵을 좀 많이 받아서요. 이거 나눠 드세요. 힘드실 때 달달한 거 하나씩 하시라고. 그는 늘 하던 그 미소를 지었어요. 우린 놀랐죠. 웬일이야. 팀장이 이런 것도 챙겨주고? 기분 좋게 봉투를 열었어요. 빵에서 냄새가 났어요. 약간 쉰 냄새였지만 그냥 단 거라 괜찮겠지 싶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속이 심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땀이 나고 토할 것 같았어요. 결국 그날 집에 겨우 돌아갔어요. 이틀 동안 몸을 모질으켰죠. 이틀 후 겨우 회사를 나갔더니 최 팀장이 내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어휴, 몸이 아프셨다고요? 겉으론 걱정하는 척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서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꾀병이지. 어디서 이상한 걸 주워 먹고 다니나 몰라? 그 말이 똑똑히 들렸어요. 나뿐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들도 들었죠.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 이를 악물었고 누군가는 손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순간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다음 달 계약 연장이 날아갈 게 뻔했거든요. 그날 휴게실 공기는 냄새보다 더 진한 수치심으로 가득했어요. 며칠 뒤, 그래도 나를 걱정해주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나이 드니까 금방 회복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웃었지만 속은 울고 있었어요. 그래도 전 그만둘 수 없었어요.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정직하게 살고 있다.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최 팀장의 미소가 더 이상 웃는 얼굴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사람을 밟는 웃음이었어요. 조용히 깔고 뭉개는 그런 잔인한 웃음이요. 나는 그걸 참으며 또 하루를 닦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그 사람들의 더러운 속을 내가 직접 보게 될 줄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과장이었죠. 그 최 팀장님 몫은 이제 다른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문자로 은행이랑 계좌번호 드릴 테니 앞으로는 거기로 주면 됩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청소용역업체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 과장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조만간 지난번처럼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사람들 회사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팀장님 이번 달엔 조금 더 들어왔네요. 그러게. 이거 애들 학원비가 올랐는데 벽에 학원비 걱정은 없겠어. 그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들떠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못된 상사가 아니라 도둑들이구나. 손에 쥔 걸레를 꽉 쥐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사람들이 내 세월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 더러운 짓 내가 세상에 다 밝힐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들키지 않고 이걸 증거로 남길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폰을 꺼내 메모장에 적었죠. 청소하는 척하면서 통화나 대화 들릴 땐 녹화 버튼 누르기, 증거는 여러 번, 다른 날로 남겨야 한다. 다음 날부터 실행에 옮겼어요. 복도 청소를 하면서 김 과장이나 최 팀장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면 몸을 숙이고 폰을 켰어요. 청소 도구함에 폰을 세워두고 걸레를 짜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녹화했죠. 며칠 동안 그렇게 조금씩 하나둘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휴게실에, 복도에, 사무실 문틈 사이로 다 녹음되고 있었어요. 녹음이 끝날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건 내 복수이자 이 회사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조금씩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김 과장이 이상하게 나를 계속 쳐다봤어요. 휴게실에 들어갈 때마다 내 가방을 흘끗 보고 최 팀장은 복도 청소 동선을 자꾸 묻더군요. 아줌마, 요즘은 복도 쪽 청소 오래 하시네요. 청소 말고 뭐 다른 거라도 하나 봐요. 그 말을 농담처럼 했지만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나는 평소처럼 복도 한쪽에 숨어 폰을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낯선 그림자가 비쳤어요. 김 과장이었어요. 뭐 하는 거요? 그는 폰을 낚아챘어요. 화면엔 카메라 녹화 중 표시가 떠 있었죠. 이정순 씨. 찍었어요? 아니요. 그냥 폰 보고 있었어요. 오해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찝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나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최 팀장이 의자에 앉아 말했어요. 아줌마,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요즘 좀 이상하게 행동하시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김 과장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책상 위에 툭 얹었어요. 이거 200만 원이에요. 나는 멍하니 봉투를 봤어요.
최 팀장은 웃으며 덧붙였어요. 평소에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뭘 보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받고 다 잊으세요. 아줌마 고생 많이 하는 거 아니까. 내가 가끔 아줌마만 이렇게 보너스 줄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돌아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 나이에 돈 싫은 사람은 없잖아. 그 말이 더럽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나는 그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바라봤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돈을 받으면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결국 결심했죠. 그래, 내가 이걸 끝까지 밝히자. 나는 회사 감사팀에 실명으로 제보를 넣었습니다. 내 이름, 내 얼굴 그대로. 며칠 뒤 오전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낯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오더군요. 명찰에는 감사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사무실 안이 쿵 하고 멈춘 것 같았어요. 감사팀 직원이 문을 열며 말했죠. 최 팀장님, 김 과장님,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 팀장은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죠. 무슨 소립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감사팀장은 단호했어요. 청소용역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 팀장이 소리쳤어요. 확인이라니요? 다 정상 절차예요. 저희가 결제한 서류 다 보고 승인했잖아요. 감사팀 직원이 조용히 말했죠. 그 결제 서류가 문제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엔 계약 내역과 결제 승인 도장이 떠 있었죠. 이게 작년부터 반복된 패턴입니다. 투입 인원과 시간표가 실제와 맞지 않습니다. 김 과장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건 용역업체에서 임시 인원까지 포함해서 올린 거예요. 감사팀 직원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메일 로그를 확인해 보니 용역업체 담당자와 김 과장님이 퇴근 후 개인 계정으로 주고받은 견적서가 있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감사팀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또한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영상 자료에는 두 분이 용역업체 담당자와 통화하고 금품을 주고받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과장은 버럭 소리쳤어요. 이거 조작이에요. 그런 녹화 누가 찍은 거예요? 사무실이 웅성거렸어요. 누가 찍었대? 영상이 있다고? 설마 진짜야? 그 소리들이 뒤섞여 사람들의 시선이 최 팀장과 김 과장에게 쏠렸어요. 최 팀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이건 누가 우리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말라붙은 채로 말했죠. 우린 아무 잘못 없어요. 오해야, 오해라고요. 그리고 나는 복도 구석에서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죠. 총무팀장 최 팀장 및 과장 김 과장은 청소용역업체와 공모하여 청소인력 투입 시간을 허위로 늘리고 시간당 단가를 과하게 책정한 뒤 청소용역업체에게 회사 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음. 추정된 금액은 최 팀장 약 1억 원, 김 과장 약 6천만 원,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뛰었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손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죠. 그동안 걸레를 쥐고 닦던 내 손이 이제는 진실을 닦아낸 손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끝났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들의 이름이 회사 게시판에 모두의 눈앞에 적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한 모멸과 수치, 묵혀있던 분노가 눈물처럼 흘러내렸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 정의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면 아마 바로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며칠 후 새벽, 저는 평소와 같이 청소를 하러 회사에 일찍 나갔는데 두 사람이 박스에 짐을 싸고 있었어요. 나를 보자 최 팀장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빌어먹을 아줌마, 당신이 신고했지? 내가 감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잘못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죠. 그리고 그동안 당신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줄 알아요. 그 둘은 제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고개도 들지 못한 제 회사를 떠났어요. 며칠 뒤 감사팀장이 날 불렀어요. 이정순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회사 돈이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이런 일은 보통 그냥 넘어가는데 이정순 씨는 끝까지 바로잡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그리고 인사팀장이 말을 이었어요. 이번에 내부 고발하신 이정순 씨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정순 씨에 대한 평판이 정말 좋더군요. 항상 성실하시고 청소도 꼼꼼하게 하시고 덕분에 회사가 깨끗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회사 최초로 정직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앞으로는 직접 청소보다는 다른 청소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고 관리해 주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해서. 그리고 벅차서. 이제 나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청소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닦을 용기를 가진 사람은 결국 깨끗하게 살아남아요. 청소일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루가 돌아가는 건 우리가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청소일 하는 모든 분들 기죽지 마세요. 당신들의 손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닦는 사람이 아니라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도 사람들의 하루를 준비하며 조용히 새벽을 맞이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일은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